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넘파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좀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넘파이 자료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그 일반적인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루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료형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떤 뭐 정수형, 실수형, 뭐 이제 뭐 문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훨씬 많아요. 네,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처음 넘파이 자료형을 이제 공부하시는 상황에서는 좀 이제 많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핵심적이고 좀 이제 필요한 것들, 여기 꼭 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요 정도 내용만 여기 잘 소화하시면은 뭐 기본은 이렇게 이제 뭐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보시면은, 자, 이제 넘파이 자료용은 많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루는 자료용보다도 자,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 및 이런 어떤 그 수치 과학 분야, 뭐 어떤 기계 학습, 뭐 머신러닝, 뭐 이런 분야에서는 기본 자료용만으로는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그런 어떤 자료용이 좀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핏 생각하시기에도 이런 어떤 데이터를 뭐 분석하고 또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는 어떤 그런 뭐 여러 이제 과학 분야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머신러닝 같은 쪽은 이제 좀 뭐 딥러닝 이런 쪽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해보신,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좀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서 어떤 그 결과를 이제 유도하는 쪽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건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다양한 크기의 좀 자료형이 좀 필요성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고, 넘파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자료형만으로는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상당히 많은 그런 자료형을 그 이렇게 이제 분류해서 가지게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파이 자료형을 좀 보시면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좀 정리를 이제 해놨는데요. 지금 우선 여기서는 뭐 인티저, 또 이제 그 부호가 있는 정수형이죠. 네, unsigned 이제 부호가 없는 또 정수형. 그 다음에 이제 뭐 하프도 있고 뭐 싱글, 더블 뭐 이렇게 있는데, 프리시전 하면은 요거 이제 그 형용사는 이제 프리사이스죠. 프리사이스인데 이게 뭐 정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고, 요거 이제 명사죠. 어떤 정확성, 네, 정확한, 정확성, 정밀, 뭐 정밀성,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프리시전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이제 뭐 싱글 뭐 정밀도형이라고도 이제 보통 하고, 이제 더블 정밀도형, 또 이제 하프 정밀도형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실수 관련된 부분이고, 불, 네, 이제 뭐 true, false, 네. 그다음에 이제 컴플렉스는 그 잘 또 모르시, 뭐 이제 스트링은 이제 스트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코드, 요즘 이제 유니코드로 네, 보통 이제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자 관련된 부분, 뭐 숫자 관련된 부분, 정수, 실수. 근데 이제 컴플렉스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렇게 또 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제 모를 수도 있죠. 네. 이거 복소수예요. 복소수 타입인데, 이제 컴플렉스라는 단어 자체의 그 의미를, 그러면 이 단어가 이제 그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 그 단지할 때 단지라는 뜻도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파트 막 예를 들어서 아파트 그 건물이 이렇게 이제 하나만 달랑 있다고 하면은, 뭐 이거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네, 아파트 우체부 그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뭐 편지 배달할 때도 뭐 이거 뭐 단지가 이제 뭐 단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죠. 네, 이거 하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으면 어때요? 단지가 굉장히 많고, 아니, 그러니까 단지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건물이 많고, 그러면 이 전체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아파트 이제 단지 보시면은 굉장히 뭐 아파트 뭐 동이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끝에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 전체 단지에서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면은.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네, 이런 어떤 아파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서 컴플렉스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 굉장히 어떤 복잡한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냥 형용사 자체로는 복잡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컴플렉스. 네, 그리고 또 명사로는 뭐 이런 어떤 뭐 복소수란 의미도 있지만 이런 단지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복합적인 어떤 건물,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곳에도 이제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수보다는 이제 실수가 좀 더 복잡하고 실수보다는 이런 복소수가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파트도 하나보다는 이런 여러 개의 건물이 모여서 이렇게 단지를 이루고 있을 때 좀 더 복잡하게 느끼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콤플렉스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복소수가 그런 의미도 저 단어에 그런 의미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격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박스 친 게 또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각 요 자료형에 대한 어떤 문자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넘파이로 배열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우리 이제 타입을 직접적으로 내가 지정을 해서 우리 지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디폴트로 그 넘파이가 내부에서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장 최적의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 주죠. 배열을.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제 배열을 만들 때 이런 타입으로 배열을 만들어 달라 하고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지정을 하는 방법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 이런 어떤 그 문자 코드를 사용해서 여기 이제 대소문자도 주의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소문자 D는 더블, 네, 정밀도 실수형을 의미하는 거고 대문자 D가 컴플렉스예요. 복소수. 네, 그리고 약간 이제 복소수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또 복소수 얘기를 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개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기호나 뭐 표시하는 뭐 그런 게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기까지 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거지만은 그냥 여기서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기호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조금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는데 약간 다르게 어떤 기호나 표시를 이런 이제 복소수 쪽 보시면은 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실수어수 이렇게 이제 그 기호로 표시할 때. 네. 그런 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각 자료형에 대한 이제 문자 코드들이 이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보면 자, 인티저는 I, 네, 뭐 부호 없는 정수형은 U, 그 다음에 뭐 F, 이렇게 D, 더블은 D, 그 다음에 부호는 B, 컴플렉스는 대문자 D, 스트링은 대문자 S, 자, 유니코드는 대문자 U. 네, 이런 식으로 각 자료형에 대한 어떤 문자 코드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지정을 해줄 때 이런 어떤 문자 코드로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좀 더 이제 간편하게 길게 다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문자 코드를 지정해서 이제 좀 편하게 쓰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이제 배열을 만들 때 타입을 지정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네,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넘바이 자료형 특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우선은 많다. 네,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많아요. 네, 우선 많다라는 게 딱 공부하는 그 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자료형에는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실습할 때 다 한 번씩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앞에서도 네,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 다 실습할 때 한 번씩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요. 뭐 다는 그 실습을 같이 못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을 이제 실습할 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여기 실습을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언뜻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요런 어떤 문장 하나만 딱 읽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언뜻 머릿속에 잘 연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습할 때 보여드릴 거니까 우선은 이렇게 이제 해당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있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넘파이 이제 배열을 이제 생성할 때 그 대부분의 그 넘파이 함수들이죠. 뭐 예를 들면 어레인지도 하나 그 메서드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자료형을 직접 그 지정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보통은 대부분 해줘요. 네, 넘파이 함수가. 그래서 우리 넘파이로 이제 배열을 만들 때, 그러니까 어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배열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자료형을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복소수를 예를 들면 뭐 정수나 실수형 이렇게 뭔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하면 변환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해당 그 다른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넘파이 배열의 어떤 각각의 그 요소들은 이제 모두 동일한 자료형으로 구성이 된다. 가장 그 넘파이의 가장 그 동일한 자료형으로 구성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넘파이 배열이 가지는 가장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네, 관련된 거 이제 앞에서 이제 한번 그 공부해 본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용 객체는 이렇게 자료용 객체 해갖고 각각의 어떤 자료용 객체는 이쪽에 어떤 넘파이 D타입 클래스의 이제 인스턴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 D타입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 D자 빼고 그냥 타입이었잖아요. 그 타입하고 이 D타입하고 좀 넘파이에서는 이제 D타입을 사용해서 어떤 자료용을 확인한다든지 할 때 이 D타입을 사용합니다. 네, 그냥 타입으로 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타입으로 체킹을 하면은 제대로 그 어떤 배열의 어떤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D타입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그쵸, 배열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열 자체가 어떤 자료형을 가진다기보다는 배열의 그 요소들이 이제 어떤 자료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열의 각 요소들은 모두 동일한 자료형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넘파이 배열을 만들 때 내가 이제 자료형을 딱 선택해서 이제 지정을 해서 그 배열의 어떤 요소들을 쫙 만들게 되면은 뭐 10개를 만들라고 딱 하면은 어레인지 함수 써서 뭐 10개를 1부터 10까지 만드는데 그때 어떤 타입을 딱 지정을 해버리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디폴트로 그 넘파이가 이제 지정을 하죠. 근데 지정을 하게 되면 그걸로 전부 동일한 타입으로 그 배열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타입이 뭔지를 이제 체킹할 때 이런 이제 D타입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냥 타입을 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타입을 사용하면 그런 부분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배열이라고 나와요. 네. 넘파이 배열이라고 나오고 정확하게 이게 지금 어떤 타입으로 내가 지금 넘파이 배열을 만들었는지, 각 요소의 타입이 어떤 건지를 알고자 할 때는, 넘파이 배열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요 D타입을 사용한다. 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제 넘파이의 이제 숫자 관련된 부분들, 뭔지 문자는 이제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뭐 이제 스트링,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 뭐 이렇게 이제 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죠. 네, 부호가 있는 정수형 해가지고 자, int 8, 뭐 int 16, 32, 64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없는 정수형 해갖고 또 이제 U자가 이제 앞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U는 이거 이제 앞에서 잠깐 봤죠. 여기 자, unsigned integer, 네,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 U는. 네, 그래서 이제 부호라는 건 이제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 자료형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어요. 8, 16, 32, 64. 그 대충 이제 그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 다 알죠. 네, 그래서 자료 끝에 요 나타나 보이는 그 숫자는 요 해당 자료형의 그 이제 그 배열, 그 요소들의 어떤 그 크기, 비트죠. 네, 그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또 그 썼을 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또 초보자분들은 이게 뭔 말이지? 네,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습을 그래서 이제 봐야 한다는 거고, 근데 실습할 때 이제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내가 데이터 타입을 배열을 만들 때, 넘파이 배열을 만들 때, 내가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네, 물론 이제 타입 자체를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 넘파이가 예를 들면 이제 정수 이렇게 1, 2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타입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안 해주면 이제 디폴트로 네, 이런 어떤 그 정수용 배열을 만들겠죠. 네. 근데 정수용 그 타입도 보시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많은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수니까 후보군이 이제 얘네들 4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뭔가를 이제 하나 선택할 거 아니에요. 설마 이게 그 정수인데 여기서 뭐였죠? 이런 실수형으로 파이썬이 뭐 타입을 자동으로 선택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물론 이제 이 중에 다 정수인데 요거 하나만 실수가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좀 틀릴 수 있죠. 그때는 하나라도 이제 실수가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파이썬 입장에서는 이제 실수형을 내가 자동으로 어찌됐건 사용자가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찌됐건 이 여러 후보군 중에서 디폴트로 뭔가 하나 내가 타입을 파이썬이 이제 넘파이가 지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 실수가 하나 많이 들어있으면은 얘네들도 이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전체가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얘네들도 후보가 될 수 있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실수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은 이제 실수 타입으로 지정이 돼요. 또 요 안에서 이제 뭔가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수가 없잖아요. 실수가 없다는 말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뭔가 이제 하나 지정이 이제 되는 거겠죠. 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부호 없는 정수형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부호가 있는 그 마이너스 차이죠. 요거는 이제 부호가 없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이 뒤에가 이제 그 자료형의 어떤 그 크기 이제 비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8비트면은 부호 없는 정수형 8비트면은 그러면 그 비트는 이제 0하고 1이잖아요. 그죠? 0하고 1이니까 오로지 이제 하나의 비트, 그죠? 요 하나의 비트에 8비트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죠. 네. 사실 이 자료형이 초보자들한테는 넘사벽이에요. 네.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파트 중에 하나죠. 네. 아는 사람들은 뭐 그냥 패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이제 이 비트가 이제 방 하나하나가 그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하나하나에 어찌됐건 0 아니면 뭐예요? 1을 이렇게 이제 저장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개 방에는 어찌됐건 2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2개의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방 하나에 뭐예요? 2개의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게 몇 개예요? 지금 방이 8개 있잖아요. 8개. 자, 2의 8쌍은 몇이에요? 네. 2는 4. 그 다음에 뭐 4, 2, 8. 8, 26. 그러니까 2부터 4, 8, 16. 하도 뭐 다들 외우고 있잖아요. 2, 4, 8, 16, 32, 64. 그렇죠? 그 다음에 128. 그 다음 뭐야? 256. 네. 그 다음에 또 512. 야, 이거 뭐 메모리 램 올라가듯이 이거 뭐 항상 다 보통은 이제 다 외우고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그러니까 256이에요. 256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찌됐건 방이 8개인데 한 방에는 어찌됐건 이제 0과 1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56개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 또 저장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타입을 우리 numpy 배열을 만들 때, 자, numpy 배열을 만들잖아요. numpy 배열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자, 1, 2, 3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256이니까 256이라고, 자, 네 번째 그 요소에 대해서 256이라고 이렇게 입력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 그 배열을 numpy 배열을 만들 때, 이때 내가 여기서 이제 요 타입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부호 없는, 그쵸? 네. 부호 없는 인티저 8 이렇게 타입을 강제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자가 요 타입으로 각각의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배열 자체가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열의 요소들을 요 타입으로 생성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모두 동일한 타입으로. numpy 배열은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자료형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버리면은 numpy가 이제 배열을 만들잖아요. 근데 각각의 요소들을 요 타입으로 그 만들어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타입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unsigned integer에서 이제 8은 결국 뭐예요? 그 8비트는 256을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거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제 10초 드릴 테니까 된다 안 된다 한번 맞춰 보세요. 시작. 네, 뭐 10초 됐나요? 네, 결론은 뭐예요? 네, 안 되죠. 네, 안 되는 게 정답이죠. 여기 256이잖아요. 그럼 256 되는 거 아닙니까? 0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0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타입을 사용해서 어떤 배열의 어떤 요소들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255까지만, 그러니까 요 들어가는 어떤 배열의 각각의 그 요소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255를 넘으면,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255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소로서. 요 각각의 배열의 어떤 요소, 원소로서 사용할 수 있지만, 요것을 넘어버리는, 왜냐면 이 타입 자체가 255까지밖에는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범위, 바운더리가 여기밖에 안 되니까 256이라고 쓰면은 이 값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되고 255까지는 되고. 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타입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numpy 배열로 각각의, 그러니까 배열 자체는 뭐 자료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데, 배열을 이제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타입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런 타입을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numpy가 알아서 그 가장 그 최적화된 타입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강제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죠? 이 타입의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요소가, 배열의 어떤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실습할 때 보시면은, 근데 이제 뭐 이해는 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에러가 나고 안 나고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거 연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까 이제 요 타입으로 강제로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numpy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1, 2, 0은 어때요? 0은 할 수 있죠. 0부터 아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 타입 자체가 0부터 뭐예요? 256이 아니에요. 255까지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요소로. 그리고 255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255도 가능해요. 근데 256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되고 255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맨 마지막에 지금 현재 타입은 요걸로 강제 지정을 한 거예요. 강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넘파이 배열을 이제 만들고자 할 때, 만약에 지금 이게 뭐예요? unsigned라는 게 뭐예요? 부호가 없는 정수형 타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네? 부호가 없는 그런 어떤 타입만 그 요소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호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라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은 에러가 난다, 안 난다. 네, 5초 드릴게요. 시작. 네, 그냥 뭐 지금 잘 모르니까 이제 찍으시면 돼요. 네, 에러가 난다, 안 난다? 네, 에러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넘파이도 참 재미난 게, 이 에러가 나지는 않고, 요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근데 이것도 참 이상하죠? 네, 분명히 부호가 없는 정수형인데, 요거 이렇게 부호가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0부터 25까지잖아요. 요 데이터 타입이. 네, 자, 인티저 요 8이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0부터 255까지인데, 그 마이너스 1을 하면은 우리 이제 파이썬에서 보통 이제 맨 마지막을 그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쭉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재미난 게, 자,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타입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255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얘네들은 이제 그냥 떨어져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그 부호가 없는 정수형 타입으로 강제로 지정을 해서 이제 그 넘파이 배열을 만드는 건데, 이 에러가 나지 않고 그대로 이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맨 마지막 0부터 255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넘파이가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배열의 그 요소들을 구성해서 넘파이 배열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네,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마이너스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하면, 그쵸? 요거가 하나 더 내려와서 254를 가리키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출력을 해보시면은 120 해서 254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3이면 대충 이제 이해되죠? 253으로 이렇게 253으로 출력을 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넘파이가 기본적인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내부에서 동작을 하고 어떤 출력을 해주는구나. 네, 이런 어떤 좀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 이제 보시면은 이제 플롯은 뭐 16, 32, 64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각각 뭐 하프 정밀도, 이제 싱글 정밀도, 더블 정밀도 이런 어떤 플롯형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제 컴플렉스, 그다음에 이제 부령,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컴플렉스도 이제 64가 있고 이제 128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32비트 그 플롯형으로 그 실수 허스브를 구성하는 거죠.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64비트 플롯형으로 실수 허스브를 각각 이제 구성해서 컴플렉스 128이고 얘는 컴플렉스 64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트루 펄스 이런 값을 가지는 게 이제 부령 타입이다. 이렇게 참 뭐 다양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의 또 이제 디테일하게 또 이런 그 자료형이 이제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런 타입으로 형 변환도 가능하고, 또 내가 배열을 만들 때 내가 어떤 특정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서 어떤 배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열 자체가 무슨 자료형이 있는 게 아니고 배열의 그 요소, 넘파이 배열로 만들 때 그 배열의 요소들을 내가 지정한 그런 어떤 타입으로 모두 동일하게, 왜냐면 넘파이 자체는 모두 동일한 그 데이터 타입으로 그 배열의 어떤 원소, 요소들을 그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가 강제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제 넘파이가 최적화된 거기 이제 요소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다 정수인데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은 그 실수 타입으로 그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내가 이제 만약에 강제로 내가 어떤 타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 타입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나머지들은 좀 이제 실습을 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좀 더
이게 잘 익숙해지고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기억할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